학교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두세씩 어깨를 부딪히며 깔깔대는 아이들 사이로 우리 아이가 혼자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가방끈을 양손으로 꼭 잡은 채로요. 오늘 누구랑 놀았어? 물으면 그냥 혼자 놀았어라는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학원을 더 보내야 하나? 놀이 수업을 알아봐야 하나? 혹시 우리 아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아이가 교문을 나서자마자 야, 같이 가자! 하고 친구 서너시 달려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특별히 외향적이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저 아이는 뭐가 다를까? 그 비밀은 아이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있었더라고요. 자석을 떠올려 보세요.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려면 자석 자체가 크고 강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석이라도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거든요. 아이의 또래 관계도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자석이라면 부모가 만들어주는 건 자기장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가 매일 경험하는 감정의 환경. 그게 자기장이에요. 이 자기장이 강한 아이는 나가서 친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존 가트만 교수 연구팀이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또래 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 연구팀은 약 120가정을 수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일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 딱 이 하나가 아이의 또래 인기도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더라고요. 학원 수나 활동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 집안의 자기장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 친구 문제를 발견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신 해결해주기. 내일 가서 그 친구한테 같이 놀자고 해봐라고 시킵니다. 혹은 직접 다른 엄마에게 연락해서 플레이 데이트를 잡아요. 이건 자석을 손으로 잡아서 쇠붙이에 억지로 갖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붙는 순간 손을 떼면 튕겨져 나가요. 반발력만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을 무시하기. 아이가 오늘 짝꿍이 나랑 안 놀아줬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신경 쓰지 마라고 넘기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선 위로인데 아이 입장에선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기장의 전원을 꺼버리는 셈이에요. 세 번째,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를 건너뛰는 것. 속상했구나 한마디면 되는 순간에 그래서 네가 뭘 어떻게 했는데? 라고 바로 해결 모드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이는 자기 마음이 뭔지도 모른 채 다음 단계로 밀려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치명적이냐면요.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약 200명의 초등학생을 추적했는데 가정에서 감정을 자주 무시당한 아이들은 또래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약 2배 높았습니다. 자기장이 약한 자석은 끌어당기는 대신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집 저녁 식탁에서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번호만 적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3개 다 했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교성 프로그램, 리더십 캠프 이런 걸 보내면 친구가 느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게 있어요. 연구팀이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또래 관계가 좋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 약 300명의 아이를 분석했더니 답은 감정 어휘력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또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짜증나 밖에 모르는 아이와 나는 지금 억울하고 좀 서운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 친구 입장에서 누구와 더 놀고 싶겠어요. 감정 어휘는 자기장의 밀도와 같습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더 멀리,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 밀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매일 충전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단어로 3개만 떠올려 보세요. 기쁨, 짜증 말고 더 구체적으로요. 후련함, 조바심, 뿌듯함 같은 거요. 쉽지 않죠? 어른인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에게 내 감정을 말로 해봐라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름을 붙여줘야 해요. 그러면 감정 코칭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자석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5살에서 7살 아이에게 친구란 지금 옆에서 같이 노는 사람입니다. 왜 그 친구가 좋아? 라고 물으면 블록같이 하니까 라고 답해요. 이 시기의 자기장은 가치 있는 경험으로 충전됩니다. 부모가 해줄 일은 함께 노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친구가 네 블록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8살에서 10살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배신하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미국 발달 심리학회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친밀한 우정을 하나라도 경험한 아이는 청소년기 우울감이 의미 있게 낮았습니다. 이때의 자기장은 감정을 나눈 경험으로 충전되어 11살에서 13살, 사춘기 초입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내가 이 그룹에 속해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소속감이 전부인 시기예요. 여기서 자기장이 약한 아이는 소속되기 위해 자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장이 강한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좋아해주는 친구를 찾아요. 이 차이가 중학교 이후의 관계 패턴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새 시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습관이요. 대부분의 부모가 공감해줘야지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 앞에 앉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상했구나. 다음이 막막한 거예요. 존 가트만 교수가 정리한 감정 코칭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알아차리기. 아이의 감정 신호를 포착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아이가 가방을 확 던지고 들어왔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가 아니라 가방 던지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요. 행동을 감정으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열린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몰라 그냥 싫어라고 하면 부모가 후보를 줍니다. 혹시 억울한 느낌? 아니면 창피한 느낌? 아이가 억울해를 고르는 순간 그 감정은 아이 것이 됩니다. 세 번째, 공감하기. 여기서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이건 공감이 아니라 축소예요. 대신 이렇게 합니다. 억울했겠다.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도 화가 났을 거야. 부모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함께 해결책 찾기.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가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자입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옆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 4단계를 저녁마다 딱 10분만 해보세요. 한 달이면 아이의 감정 어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석 달이면 또래 관계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감정 코칭 4단계 완벽하게 했는데 아이가 여전히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겪었어요. 알아차리기, 이름 붙이기, 공감하기, 함께 해결하기. 매뉴얼대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 아이가 기술을 눈치챈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걸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자기장의 진짜 전원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정서적 안전기지였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애착연구팀이 수십 년간 추적 연구한 결론이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가 관계를 맺는 용기의 원천은 집에 돌아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전기지예요. 감정 코칭 4단계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작동시키는 전원, 아이가 이 사람은 진짜로 내 편이구나 라고 느끼는 믿음, 이게 없으면 아무리 완벽한 대화법도 빈 껍데기가 됩니다. 자기장의 원천은 전원이고 전원은 아이가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코칭을 잘 해야겠다고 힘주는 순간 이미 방향이 틀어지더라고요. 이 아이 곁에 있어줘야겠다는 마음, 그게 먼저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나 봐.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증거예요. 우리 아이 친구 관계가 걱정되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18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 그 마음이 이미 자기장입니다. 오늘 저녁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어?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웃긴 일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거기서 나오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좀 뿌듯했겠다. 그 친구가 그래서 좀 아쉬웠구나. 이걸 이번 주 매일 해보시면 아이가 먼저 학교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 옵니다. 그게 자기장이 켜지는 순간이에요. 당신은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친구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의 전원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이 궁금해라는 진심 한마디입니다. 오늘 저녁이 시작입니다.